숫자가 가진 어떤 인류 공통의 숫자가 의미하는 약속? 이 수들을 조합을 했을 때 매우 사적으로 변화된다는 걸 알았어요. 코로나 시대에 많은 물리적인 제한이 있지만 어떤 정서적인 맥락이 많이 확장됐다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로 매우 당황스러웠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발병 상황들 체크하면서 늘 걱정스러운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시간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이중문화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작업에 드러나는 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은데요. 특히 의식을 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무의식 중이나 그럴 때 묻어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원래 문화라는 특징이 제가 생각할 때는 서로 닮아가고 서로 배우고 서로 비슷해지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질들이 이제 제 삶 속에서나 혹은 작업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나 생각하고, 결과적으로는 전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시선에서 보여지었을 때 제가 오히려 객관적으로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이 재미있는 부분이긴 하죠. 많은 불편함을 우리에게 주었죠. 이 모든 생활이 비대면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기존 작업에서 전시를 통해서 어떤 혼정성이나 양가성, 이런 가치들, 예를 들어 이중 문화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독립된 가치를 다루는 거였죠. 이번 전시에서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 스스로에게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내 스스로 내 기억과 또 역사를 조금 반추하고 기억을 더듬어보고 깊이 생각해보는 이런 시기였어서 그 시기의 결과물로 이번 전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변화들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저에게. 그래서 뭔가 고정된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좀 무미건조하게, 좀 진부하게 이렇게 나열을 한 건데, 또 숫자도 마찬가지로 그 위에서 나 스스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기억의 상징들을 다른 기교 없이 그냥 나열한 게 좀 진부해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진부성 같은 거를 통해서 오히려 제 주관이 덜 드러나면서 보는 관객들하고 더 호흡하고 또 소통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도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이미지를 접어서 거기에 두고 며칠 뒤에 찾아가고 한 이유는 산책을 많이 하게 됐어요, 혼자서. 여러 가지로 누굴 대면을 할 수 없고 모임도 할 수 없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뭔가 나도 내 나름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것들, 어떤 개인적인 행위를 조금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특별한 공식은 없고요. 4자릿수로 주로 조합을 하는데 연도나 시간, 흔하게는, 그리고 비밀번호, 마주친 자동차 번호,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것을 모아서 제가 제 나름대로 조합한 거, 또 그 큰 조합의 어떤 공식 같은 거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대량적으로
복제되고 또 대량적으로 좀 진부하게 열거된 작품의 방식이 좀 무미건조하고 그 고유성이 결여되는 느낌? 어센틱하지 않은?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그럼 내가 여기다 좀 부여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그 접는 나의 행위라든가 정지되어 있는 스틸 이미지이긴 하지만 뭔가 큰 서사가 있는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좋아하긴 합니다. 그 외에 영화 너무 좋아하고 한국 영화, 독립 영화부터 할리우드 영화까지 다 즐겨 봅니다. 미디어 아티스트라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저도 새롭게 좀 알았던 적이 있는데요. 매체를 다양화한다는 걸로 받아들여지는데 제가 생각하는 미디어 아티스트는 그 매체화, 그러니까 많은 미디어들이 있는데 재료들이 있고 그 매체들 고유한 특성들을 활용을 하는 작가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디어 스스로 갖고 있는 속성이 갖고 있는 의미들, 그 의미들을 서로 조합을 하는 게 미디어 아티스트가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 만나고 또 많은 어른들, 기성세대, 저를 포함해서 기성세대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학생들의 처지, 지금 또 시대가 갖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 대한 좀 애잔함이 많이 묻어 있긴 하는데요. 동시에 좀 이렇게 질타가 조금 섞인 이런 조언들도 많이 들리긴 하죠. 그런데 또 제가 청년일 때를 생각해 보면 비슷한 맥락이었다. 그러니까 시대는 변했지만 기성세대가 학생들을 바라보는, 청년들을 바라보는 것은 거의 비슷한데 이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어떤 유용한 장점들이 발견된다는 것을 학생과 함께 느낄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일단 집중도가 많이 올라가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출석률도 올라갔습니다. 저도 오히려 더 이 수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집중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 그 정서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교육의 형식에 코로나로 인한 제한 때문에 새로 시도하는 거지만 여기에서 주어지는 장점들은 이 이후의 시대에도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많은 그 교육 전문가들과 미술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담론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역사적으로 시대가 변화해 오면서 소통의 수단, 통신 수단, 운송 수단 여러 가지로 바뀌어 왔는데 유일하게 몇백 년 동안 혹은 몇천 년 동안 바뀌지 않는 게 어떤 교실에서의 구조라는 거죠. 선생님 한 분 있고 학생들 여러 명 앉아 있는. 그래서 이 비대면 수업의 어떤 장점과 이후에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한 이후의 시대의 어떤 교육에 있어서 이 장점들을 어느 정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속할 의향이 있어요. 장점들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된 계기가 있었죠. 전시를 꾸준히 한다는 게 많은 작가들한테 쉽지만은 아닌 일이긴 하지만 또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전업 작가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또 저를 포함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또 그 연구의 일환으로 작업을 하고 이런 때 그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부족하거나 어떤 여유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또 감사하게도
학교는 방학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또 많이 활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와서 계명대학교에 뼈를 묻을 생각으로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이유가, 이런 우리 그 작가이면서 선생님인 사람들 분들에 대한 지원을 활발하게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어떤 그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재미있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다른 학교에도 그런 좋은 작가 선생님들 많다고 생각 드는데, 이걸 통해서 학생들하고 또 다른 차원의 만남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르치는 거랑 내가 직접 하는 작업하고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학생들하고는 소통을 해야 되는데, 또 현장에서는 전시를 통해서는 그렇게 세밀하게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시는 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기리구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는 게 3회째인데, 저는 이 전시들이 결과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의도적으로 연결을 하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번 전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어떤 우리가 같이 겪고 있는 시대라는 공간 안에서 거기에 반응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연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그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작품으로 전시를 할 수 있게 또 늘 배려해주고 지원해주시는 우리 갤러리와 같이 일하는 게 저는 매우 즐겁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